이혼 숙녀 캠프 애증 부부 남편이 아내를 저격하자 아내가 또다시 남편을 저격했습니다. 남편을 향해 가해자라며 방송에서 남편 입장만 이야기를 하니 호선쌤도 여론도 아내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요. 앞서 아내가 남편을 겨냥한 충격적인 폭로를 터뜨려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저격글에 유명 커뮤니티를 통해 총 10가지 믿기 힘든 폭로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친자 여부, 생물학적으로는 남이고 법적으로는 친부이다. 두 번째, 어떻게 친부가 되느냐. 첫째 아이 친부 자리에 인지신고할 때 안 적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적어내면 바로 친부가 된다고 해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었기에 같이 살 거라 생각하고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임신 중절 수술비를 남편이 빌리라고 종용했다. 항상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들볶고 오빠가 해라 했잖아 이런 식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수술비에 관해서는 수술하지 않게 설득을 했는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안 되길래 수술할 거면 하라고 했다. 수술비는 있었고 본인 쓸 돈이 없어서 빌린 것이라고 했다며 수술은 155만 원, 서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현금 결제를 했다. 나머지 돈은 임신 중에 입덧 때문에 고생했으니 아내가 쓸 것이라고 했다며 네 번째로 임산부에게 망작이라고 말한 이유.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서 첫째 아이가 등원 때 옷을 안 입고 어린이집 차량은 이미 도착해서 혼을 냈고 그걸로 싸워서 아내가 가출을 했다. 당시 전 남친이 감기약을 사다 주고 담배도 피고 있었다. 그래도 초기인이 괜찮다는 산부인과의 말을 듣고 설득했으나 아내가 낙태를 원한 이유는 권태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변명이다. 당시 수급비도 들어오고 배달하다가도 들어가서 밥을 챙겨줄 정도로 하루 종일 풀케어를 해주었다. 미용을 하고 싶다는 걸 남편이 못하게 막은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미용하면 하루 16시간 일하고 세미나 들어야 해서 집에 안 온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아내 왈 디자이너 쉽게 되고 싶고 대표님이 좋아서 대표와 모텔 미용실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직접 말했기에 기존 미용실 근무를 반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수급자 한부모 부정수급. 24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수급 중이다. 한 달에 160에서 200만 원 받으면서 4대 보험은 안 들고 일을 했다. 또한 육아는 집에 없는 날 빼고는 모두 등하원 남편이 했고 주말에도 아내가 애보기 힘들다고 일하러 가서 남편이 돌보았다. 촬영 후 호선쌤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전에는 수급비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고 지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을 못하게 한다. 추적 영상통화해서 1시간에 한 번씩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 늦게 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기존에 배달 대행업을 했는데 사업차 빌린 돈을 내주겠다고 하고 갚지 않아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일적으로 엮인 사람들과 절연하게 되었다. 물건을 부순 것은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전 남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전 남친 다시 만나고 싶다. 나랑 만난 거 후회한다. 별로다. 내가 맨날 때린다는 식으로 말한 통화 녹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이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제. 헤어지거나 싸우면 아이에게 너 아빠 없다고 말한다며 어느 날은 싸우고 담배 피러 간 사이에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여 남편을 따라 나오려 해서 아이가 진정되면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아동 유괴로 신고를 했더라.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고 친부지만 생부가 아니라서 유괴가 된다고 경찰이 아이를 데려간 일화도 덧붙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밤 외출과 술 문제. 수입이 안 좋은 날에 남편이 대리를 하러 가면 아내는 일하러 간다며 매번 술을 마시러 나갔다. 애를 재워놓고 혼캠으로 지인이랑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미성년자랑 헌팅을 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남자 문제. 싸우면 남사친이랑 인스타 연락해 술 먹을 사람 스토리 올리고 자극을 한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현 남편 만나기 전에 유부녀였는데 당시 아내 남편은 군인이었고 전 남친이랑 본인 자취방에서 같이 잤다. 성관계는 안 했다고 했지만 장모님께 전해 들은 말로는 먹을 걸 가져다 주러 가더니 남자가 속옷 차림이었다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미용실 대표와의 부정관계도 재차 언급했고요. 남편을 엑스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남사친은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아이 친부 문제. 당시 저랑 싸우고 아내가 전 남친을 집에 불렀고 그 친구는 계속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날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해를 했고 4월 25, 26일 새벽경이었다. 5월 12일이 4주차였고 4월 17일이 생리 종료일이었다.
5월 1일이 관계일이었는데 10일 만에 임신이 되고 4주 차라 의심을 가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